춘천 사막산 케이블카 공사가 내년 개장을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레고랜드까지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농업이나 축산, 자연환경에 유익한 미생물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환경은 살리고 농가 소득은 높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영서 지역에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30mm 이상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름철 폭염 일수와 온열 질환자가 매년 증가해 폭염 피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 호수권 개발의 중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사막산 케이블카가 내년 개장을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사막산 케이블카를 계기로 호수 위에 요트를 띄워 레고랜드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의암호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사막산 케이블카가 들어설 곳입니다. 케이블카를 잇는 철탑 형태의 지주가 제법 모습을 갖췄습니다. 삼천동 수변에서 의암호를 가로질러 사막산 정상까지 65대의 케이블카가 운행됩니다. 총 길이 3.6km, 전국에서 가장 깁니다. 대형 리조트 업체가 500억 원을 전액 투자해 조성한 뒤 춘천시에 기부 체납하고 20년간 운영을 맡게 됩니다. 개장 시기는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같은 내년 7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사막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하부 정차장 앞입니다. 케이블카가 완공되면 이 일대에서 레고랜드를 오가는 물길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요트와 카누, 보트와 제트스키 등 마리나 선박을 이용한 관광 코스 개발을 위해 민간 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추진하던 헬로키티 아일랜드와 호텔, 영화산업 랜드마크 등 대부분 대형 민자 사업들은 줄줄이 부산됐습니다. 계절적 영향으로 운영 기간이 짧아 수익성이 낮고 고가의 토지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게 관건입니다. 춘천시는 특히 내년 7월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예정대로 개장하면 장기적으로는 레고랜드까지 케이블카를 운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춘천대교의 무지개 분수라고 해서 그것도 저희가 내년도에서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근화동 쪽에 호수변 트레킹 이런 사업들 다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레고랜드 테마파크 운영으로는 강원도가 가져갈 수 있는 직접적인 수익은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막산 케이블카를 계기로 강원도와 춘천시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농업이나 축산, 자연환경에 유익한 미생물을 발효액으로 만든 이른바 EM을 찾는 농민과 축산농민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화학비료나 농약과는 달리 쓸수록 환경은 살리고 농가 소득을 높이는 유용한 미생물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광합성균과 유산균, 효모 등을 발효해 황산화 물질이 풍부한 유용한 미생물 EM. 지난해 인제군이 농업에 유용한 미생물 240톤을 농가에 무상 공급한 결과 작물 생육을 촉진하고 토양 개량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입증됐습니다. 농약이나 화학비료에 의존하지 않고 관수 시설을 이용해 6년째 오미자 농장에 미생물을 주기적으로 살포해 어렵다는 친환경 농업에 성공한 농가도 있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서 나중에 이제 이거 딱 자르고 난 다음에 다시 올릴 때 새순 올라오는 그 강도가 다른 거하고 다릅니다. 거의 다 아주 생생하게 다시 올라오죠. 유용한 미생물은 농작물뿐만 아니라 한우 사육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물에 타서 소를 먹이면 사료 분해 흡수율을 높이고 축사의 악취 제거에도 탁월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예년에는 한 2, 3개월에 한 번씩 우사를 추던 거를 보통 한 5개월, 6개월 돼서 한 번씩 이렇게 냄새가 안 나고 일단은 저기 발효가 잘 돼가지고. 인제군은 현재 유산균과 효모, 광합성균이 혼합된 복합 유용한 미생물을 각각 균을 분리해 단일균 형태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축산 농가를 위해서는 가루 형태로 미생물 보조 사료를 만들고 미생물 미네랄 활성수도 공급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인제읍 덕산리에 45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농업 미생물 센터를 건립합니다.
그 친환경 농업이나 그 축사 관리에 그 EM의 효과가 좀 많아서 그 또 다양한 그 이 농업에 대한 필요한 미생물들 공급이 필요해서 저희가 새롭게 친환경 농업 미생물 센터를 그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친환경 농업 미생물도 농작물이나 사육 동물에 따라 기능성을 보강하는 맞춤형 시대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정선 5일장으로 유명한 정선군은 1년 전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며 도내에서 처음으로 독립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재단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조규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선 아리랑시장 통로마다 행인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읍내 도로에 다니는 차량도 거의 없습니다. 정주 인구가 워낙 적은 데다 5일 장날을 빼면 외지 관광객이 없어 상인들은 고충을 토로합니다. 5일장도 토요일 장이 끼면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평상시는 나의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안. 이 같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년 전 정선군이 자체적으로 상권 활성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7월 정선군이 만든 비영리 법인인데 지자체의 시설 현대화 사업과 별도로 상권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출범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큰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상권 르네상스 공모 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5년간 국비 40억 원 등 80억 원이 투자돼 상권 활성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기간 황토 약초 게스트하우스 등 체류형 관광 인프라와 상권별 테마존 등을 조성하고 홍보와 상인 교육 등에 힘쓸 계획입니다. 정선 5일장 중심으로 5년간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부 공모 사업을 발굴해서 다른 지역의 전통시장,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마다 상권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상황에서 정선군 상권 활성화 재단이 얼마나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전략으로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강원도 전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영서 지역에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30mm 이상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영서 지역에 50에서 100mm로 강한 비구름대는 영서 지역에서 내일 새벽 점차 영동 지역으로 옮겨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동해안 지역과 강원 산지에는 오늘 새벽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산사태와 교통안전 등 비 피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17일까지를 휴가철 특별교통소통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교통혼잡과 신속한 교통정보 제공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합니다. 이번 휴가 기간 고속도로 통행량은 지난해보다 증가하고 오는 8월 17일 임시 공휴일 연휴까지 혼잡 기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릉, 양양 간 최대 소요 시간이 30분 증가해 휴가지 방향으로 8월 1일 출발할 경우 서울, 강릉 6시간 20분, 서울, 양양 5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름철 폭염 일수와 온열 질환자가 해마다 증가해 폭염 피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신광문 선임연구원은 오늘 춘천에서 열린 폭염 대응 토론회에서 강원도의 폭염 일수와 온열 질환자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늘어 2018년의 경우 도내 온열 질환자 비율이 전국 3위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염은 호수 오염부터 고령자 사망까지 여러 피해가 발생해 도민 건강 보호와 질병 발생 예방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춘천 MBC는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70분간 특집 교육톡 학교가 묻고 교육감이 답하다를 방송합니다. 민선교육자치 10주년을 맞아 기획한 오늘 방송에는 교사와 학생이 출연해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과 지난 10년 동안 강원 교육의 성장과 변화, 코로나19 이후 학교 현장의 미래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특히 백인백색 수업성장 프로젝트와 학교 자치 등 핵심 교육정책과 교육 현안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생각을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 건설노조는 오늘 레고랜드 공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주민을 고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공사업체 대부분이 외지 업체이고 지역 주민이 일을 하려면 불법 하도급을 요구당하는 상황이라며 레고랜드 공사업체를 조사해 불법 하도급을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는 이에 대해 발주처가 민간업체여서 관리 감독권이 없고 지역업체 비율 의무도 강제할 수 없다며 발주처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 자동 폐기된 시멘트셀 신설이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시멘트 공장 주변의 주민 건강과 환경 피해를 고려해 시멘트 생산량의 지방세를 매기는 입법안을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강원대병원 환경보건센터로부터 주민 건강 피해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와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원도는 아울러 확보된 재원은 피해 지역 시군에 더 많이 배정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생활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는 식당을 선정해 춘천 안심식당으로 지정 운영합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덜어먹기가 가능한 접시 제공,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발열 확인, 주기적 에어컨 청소 등 기준에 맞춰 안심식당으로 지정합니다. 시 관계자는 영업자에게 신청을 받아 현장을 확인해 연말까지 안심식당 지정을 363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 뮤직 페스티벌인 PLG 페스티벌이 오는 25일 고성을 시작으로 접경 지역 5개 군에서 개최됩니다. PLG 페스티벌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와 생태지대로 인식시키기 위한 문화운동으로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과 발달장애 음악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문화 행사입니다. 첫날 공연은 오는 25일 고성 건봉사에서 금강산 가는 길을 주제로 열리며 인제는 꽃과 음악 그리고 님의 침묵, 양구는 DMZ에서 연주하는 시와 그림, 철원은 그대를 위한 영원한 노래를 주제로 12월 6일까지 공연합니다. 신한은행 강원본부가 강원문화재단에 1억 3천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기부금은 평창 대관령 음악제와 강원국제예술제의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원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강원문화재단에 감사를 드린다고 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2020년 농협 상반기 종합업적평가에서 강원본부가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농협 강원지역본부는 상반기 평가에서 경제사업과 상호금융, 교육지원 등 모든 사업 부문에서 우수한 경영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농산물 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다양한 협력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